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설사 줄도산, 은행 파산, 내 집과 돈이 위험하다.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과 은행 파산, 가계부도와 자영업 파산, 국가경제 위기와 임대인 파산, 이것입니다. 주간 부동산 시세를 보면 이번 주에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도 언론은 하락폭이 줄어드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와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상승만 강조하는 등 시세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못 오판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각한 손실이 우려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건설사 줄도산, 은행 파산, 내 집과 돈이 위험하다. 자, 이제 이 부동산이 있는데 결국은 뻥 하고 터집니다. 건설사, 은행 파산, 이건 건설사,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우리나라만이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이 많고 미입주가 많습니다. 물론 자업자득도 있어요. 왜? 고분양가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PF 대출이 지금 중단됐죠.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금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하는 곳이나 파산하는 곳들이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아주 많아요. 은행권 부실 거의 쌍둥이처럼 가고 있는데 특히 이 은행권이 제가 불안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국내외 부도 위험성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 다음에 뱅크런 사태 촉발. 단 하루 만에 다 돈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어떤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세요. 가계부도 영끌, 비투 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20대. 아니 왜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정부가 권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개인 파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자영업 파산. 자영업자들 무분별하게 대출. 물론 뭐 무분별하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런데 이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영업자가 많아요. 안 되면 그냥 장사한다 이 생각이죠.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그리고 1인 3억대 평균 3억대의 빚을 지고 있어서 OECD 국가 최대예요. 국가경제 위기. 자, 성장률은 지금 확 줄어들고 있고 무역은 지금 1년째 적자고 소비, 투자 다 만신창이. 외환보유고는 급감하고 있고 또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이 지금 부족하 돼요. 왜? 아니 부자들한테 감세를 했으니 세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뜯어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임대인 파산, 무리한 다주택자, 갭투자자.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임대인이 지금 오히려 돈을 못 받아갖고 보증금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근거 자료도 제시하겠지만 이거 잘 보세요. 언론이 여러분들한테 거짓 왜곡 보도를 하고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봐야 할 이 언론이 거짓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특정 사이트의 시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한국부동산원 보면 하락이 지금 무진장이 축소됐죠. 그런데 언론이 얘들만 왜 얘들이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얘보다 더 신뢰감이 높거나 그리고 실거래가 정확하게 맞추는 KB부동산 있죠. 그게 또 대출의 기준이잖아요. KB가. 그건 아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보도도 안 하고 있고 얘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90%가 얘만 그냥 주구장창. 그 다음에 KB부동산과 R114 또 나머지 두 군데 있어요. 얘들은 이번 주에도 하락이 확대됐죠. 근데 얘들은 엄청나게 축소된 것처럼.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은요, 과거에 이전 정부의 시세를 이미 조작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지금 정부가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고 그냥 파면을 시키든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또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된 게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부동산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좀 이따 한번 자료를 보세요. 뛴 곳만 과장합니다. 되게 웃겨요. 차라리 한국부동산을 했어도 좋아요. 그런데 보시면 뉴스 다 봐봐요. 한국부동산은 하락을
하락이 축소된 건 맞아요. 근데 마치 엄청나게 집값이 뛴 것처럼 상승처럼 유도하고 있어요. 하락폭이 축소된 건데. 그리고 현재 집값이 오른 지역 또는 특정 단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시세, 이건 왜곡 보도입니다. 호가가 당연히 이제 잘못 판단하니까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겠죠. 매수자들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불안하겠죠. 사실은 이러지 않는데, 자, 기득권층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 사장도 기득권이에요. 언론 편집장도 기득권이라고. 이 사람들이 집값 폭락 계속 노래 부르겠어요? 자, 기득권층 상승 유도. 언론 자신의 그 언론사 이 편집하는 그 기자들 자신의 집을 띄우기 위해서 플러스 쪽으로 오히려 유도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건설사 홍보 광고. 자, 분양 경쟁률 이거를 지금 계속 치열하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쪽은, 어두운 쪽은 보도를 안 하고 지금 잘 나가는 쪽만 보도해서 마치 지금 집값 화랑장인 양 왜곡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지원, 지금 현 정부도 말만 막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있지, 모든 정책이 지금 집값 끌어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정책을 언론이 지원하고 있어요. 집값을 연착륙시키는 건 좋은데 상승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아마 이 세 개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3사. 자, 지금 한국부동산원, 지금 언론이 얘만 갖고 늘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KB를 그렇게 상승장에는 KB가 많이 뛴 것처럼 나오니까 그걸 갖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이 많이 뛴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걸 가지고 늘어져요. 지금 다 4월 20일자 보실래요? 자, 2월 달부터 현재 4월 3주차, 저번 주 목요일 거니까 최근 겁니다. 전국 서울 다 올라가 가지고 서울이 마이너스 0.08까지 수직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KB입니다. KB는 자, 여기 보니까 12월부터 이게 현재예요. 자, 0은 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떨어졌네. 여기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하락, 이번 주에. 얘는 그리고 0에 가까워. 얘는 0에서 아직 또 멀었어. 실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더 정확한데 이걸 그냥 한국부동산원 이걸 갖다 강조해가지고 마치 지금 집값이 무진장이 축소된 것이냐.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씩 뭔가 모르게 축소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얘처럼 빠르지 않다고요. 자, 부동산 R114도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 언론 보도처럼 급등 추세가 지금 아닙니다. 무슨 급등 추세입니까? 여기 KB 같은 경우 부동산 R114는 더 객관적인데 오히려 이번 주에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얘만 지금 마치 지금 뭐 강동구도 올라가고 뭐 서초도 올라가고. 그러니 이 왜곡 보도를 들은 매도자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1월 폭락 이후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여기서도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한국부동산원은 편파적 상승 추세 강조. 이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편파적인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 자체가. 왜? KB하고 R114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지금 이게 상승폭이 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권을 잡은 현 집값을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은 한술 더 떠요. 설령 이게 사실일지라도 너무 이것만 강조한다고 얘들을 끄집어내지도 않고, KB하고 R114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5월에서 8월 반등 후에 등락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제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5월, 8월에서 이 0 있죠, 0.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작부터 그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만약에 한국 부동산은 추세라면요, 이거 지금 한 달 안에 지금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KB 보세요. KB로 본다면 뭐 0까지 올지 아직도 요원하죠. 자, 주요 지표. 지금 주요 지표는 너무 안 좋아요. 뭐 전세라든가 미분양 이런 거. 24년 이후에
그러니까 올 가을이나 올 뭐 이때부터 더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금리, 지표 호전될 때까지 결론적으로 기다려라. 얘 하나만 덜렁 보고 지금 집값이 뛰고 있네. 착각하지 말고 KB부동산. 얘가 지금 여러분들 대출을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모르겠으면 부동산 R114. 자, 얘까지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고 언론은 집값 뛰기 앞장선 앞잡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세요. 자, 이번에 추가 하락 위험한 곳 하락 특징. 그러면 이제 2차 하락이 이렇게 보이는데 당장 2차 하락이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여름에 줄어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차 폭락. 왜? 내년이나 돼야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90%가 다 25년에 뛴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추가 하락하느냐. 자, 우선 폭락 지역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번에 얼마 전에 22년에 최근까지 막 폭락했던 곳들 있죠. 이런 건 잡지 마세요.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입지가 안 좋으니까 폭락한 거예요. 걔 좋은 곳이 그렇게 막 떨어지겠어요? 그런 곳들은 후진 곳이야. 속칭, 속어로. 뭐 거기가 신도시가 됐든 뭐 서울이 됐든 간에 이해 갔죠? 폭락지역 안 좋으니까 막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얘들은 장기적으로 또 위험하다는 그 신호입니다. 폭락지역 아예 노골적으로 지적하면 2기 신도시 볼장 다 본 신도시예요. 얘들은 우선 보기에는 아름답죠. 깔끔하고. 근데 이미 새 아파트 다 됐잖아요. 그리고 꼭지까지 찍고 거품까지 찍고 폭락했잖아요. 얘 뛰어봤자 잘 가야 정고점 회복.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대기하고 있어요. 아주 분양가도 싼 얘들한테 치일 겁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2기 신도시 인천 그리고 수도권의 외곽 세종 대구 얘들은 장기 전망이 별로라고 봐요. 특징 거품 폭등 거품으로 많이 폭등했다 보니까 또 얘들의 공통점은 또 새 아파트 또 서울에서 원거리 지방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폭락한 거죠. 자, 매수 판단 얘들은 철저하게 투자 목적보다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하세요. 무리한 투자는 삼가합니다. 자, 이번에 버틴 곳들도 위험해요. 버텼다는 말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거래가 되는데도 강남, 서초, 용산 특히 용산 잘 버텼죠. 자, 이제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락 길어질 경우 최대 타격을 받는 곳은 이 세 곳입니다.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지방 명품 얘들 버텼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비싼 것들 분당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꼭지에서 2억밖에 안 빠졌어. 3억밖에 안 빠지거나 서울도 같은 가격대에서 5억 빠졌는데 이거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무슨 뭐 정부가 막 온갖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늦게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화된 신도시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덜 떨어진 곳들을 잡게 되면 다음에 덜 뛰어요. 왜?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니까. 덜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덜 뛴다고요. 이런 거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걸 잡아야 많이 뛰는 거예요. 단 입지가 괜찮다는 조건으로. 하락폭이 적어서 폭락. 못난이 거래 부족. 아예 못난이들 있습니다.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또는 막 별로 안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돼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여. 거래 적은 것들 거래되면 이번에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분양 관련 하락 확대 고분양 미분양 된 것들 있죠. 얘들 서울이든 뭐 3기 신도시든 전국이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확대될 거예요. 2차 폭락하게 되면 물량 폭탄 3기 등 분양권 미분양 지금까지는 3기 신도시가 뭐 미분양까지 나는 곳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본 청약에 들어가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분양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인하가 되고 할인 분양이 더 확대되고 또 분양 혜택이 확대되겠죠. 이제 민간 대출, 은행 부실, 경제위기 터진다. 자, 보면 국민 빚이 폭발 지경이라고.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역사상 최대라고 지금 써있죠. 자, 민간대출, 은행부실, 영끌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죠. 집값 거품하고 가계대출이 최대. 결국 가계 파산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사, PF,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돼요. 무분별한 건설 투자 또는 사업 투자를 하는 바람에 주가 거품도 폭등을 했고 자, 결국은 얘들이 건설 부도가 나겠죠, 이제. 또는 기업 부도가 나겠죠. 그럼 경제위기 터지죠.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개인들이 하는 사업자 대출, 무분별한 사업자 대출로 연체,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도 많이 봤죠. 사업 파산. 결국은 이거 다 감당 못 합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아파트 투자 수익으로 10배 불리기.
진짜 10배 불릴 수 있어요. 보실래요? 투자 수익. 자, 일단 6가지 꼭 기억하세요. 상급지에 투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서울이나 뭐 지방이든 경기도든 중심권으로 투자하세요. 많이 떨어진 거. 두 번째, 바닥장에 투자하세요. 23년에서 25년,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빨라요. 관망하시라고요. 세 번째, 아파트만 투자하세요. 뭐 지금 아파트 폭락해가지고 아주 좋은데 뭐 다가구를 잡고 단독을 잡고 오피를 잡고 재개발을 잡고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보는 시야가 좁은 거예요. 폭락장에는 아파트로만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이건 지방도 해당돼요. 언제 재개발 잡냐면 좀 중간쯤 올라왔을 때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었을 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바닥에서 무슨 다른 걸 잡아요. 갭 투자나 빗 투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금 최대로 활용하세요. 하락폭 투자. 자, 지역별로 다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35에서 40% 떨어지면 괜찮다고 보고 지방은 뭐 60% 사이에서 투자하자. 타이밍도 맞춰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이나 25년 정도? 그러면 10배까지도 벌 수 있다. 자, 이제 금융불안 지수 여기 한번 볼까요? 위기 단계인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위기 단계까지 금융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PF 대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 보면은 은행 까만 거 은행은 줄어들고 비은행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증가율도 엄청 자 최고죠. 최고. 바로 은행 부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자, 미국도 심각합니다. 미국 부동산 예전에 2012년 폭락장에 마이너스 2.1이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0.9 무려 11년 만에 최대 여기 써있네요. 11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어요. 다음 달은 얼마나 또 폭락할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은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이제 만나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요. 미국 실물지표 경기침체 가리켜 물가 하락기조.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순서대로 파란색 1월달, 회색 2월달, 하늘색 3월달 보세요. 1, 2, 3월로 갈수록 확 내려갔죠. 그렇죠? 뭐가? 제조업 생산이. 내구재? 역시 비내구재? 오, 지금 마이너스까지 오고. 기타 제조업? 어때요? 난리죠. KB시세 집값 하락 심각. 실거래가 지수, 매매 전망 지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날짜별로. 보면 4월 10일자 지금 전국 0.19였는데 자, 이번에 한국 부동산은 발표될 때 마치 0.08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0.25로 확대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날짜 4월 17일이면 이번 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거니까. 됐죠? 서울도 그래요. 0.19가 0.26으로 오히려 하락이 확대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강북도 확대됐고 6대 광역시도 확대됐네요. 자, 경기도도 확대됐어요. 0.16이 0.35.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는데도 자, 한국부동산원은 축소된 것처럼 물론 축소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기준이 다르니까.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언론사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객관적인 KB시세는 아예 그냥 보도도 안 하고 한국부동산원 집값 지금 막 폭등한 것처럼 그것도 지금 아직도 하락인데 여기 보세요. 실거래가 지수 이거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낮잖아요. 지금 2월이라고 써있네요. 3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뭐 지금 폭등한 것처럼 매매 전망 지수도 이게 지금 100인데 물론 많이 회복은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자, 그리고 경기지역 전세가율 이런 데는 절대 임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평택, 수원 8달, 파주, 수원 장안, 용인 처인, 고양 일산, 광주. 왜? 전세가율이 80%야. 그리고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 80% 초과지역. 대전 대덕구가 1등, 경기 평택시 2등. 이런 데 진짜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경기 수원 8달구, 경기 파주시, 전남 광양시. 이거 28개, 6개 보시고 여기는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마요. 서울도 많습니다. 자, 건설사 줄두산. 이 사다리를 자,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름 이후 2차 폭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동안 적게 떨어진 강남과 일기 신도시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들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